자, 147쪽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제 조금 더 응용된 어려운 거 해볼 거예요. 어려운 거 해볼 건데, 자 일단 필수 예제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x값이 0보다 작거나 크고 3보다 작을 때 y는 가로 열고 x제곱 빼기 x 더하기 3 전체 제곱 빼기 4 곱하기 또 x제곱 빼기 x 더하기 3 가로 닫고 더하기 4 요런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여기 2차식이 제곱이 되니까 얘는 다 풀어치면 몇 차식이 되겠어? 자그마치 4차식이 되는데 우리가 4차식 안 배웠잖아, 그지? 네, 꽤 힘든데. 자, 근데 문제를 잘 보니까 얘는 이제 덩어리가 반복되는 게 보이죠?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어디가 반복돼요? 여기 그렇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라는 게 자그마치 2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면 뭐예요? 치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일 풀 때 딱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거를 하나의 문자 t로 치환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정석, 그 수학의 정석 되게 유명한 책이죠. 예, 그쪽에 보면 유명한 격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명한 속담.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덧붙여가지고 문자는 치환되면 남기는 게 있어요. 뭘 남기는 거니까? 범위를 남깁니다. 예, 범위를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문자는 치환되면 뭘 남길 수 있다? 범위를 남길 수 있다. 요 녀석을 이제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걸 제대로 안 해서 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자, 문자는 치환되면 뭘 남길 수 있다? 범위를 남길 수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범위를 남기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x값이 모든 값이 다 되는 게 아니고 0부터 3까지만 변해.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에다 x자리 0부터 3까지 해당되는 숫자를 막 집어넣어보면 t값도 나올 텐데 이 t값이 모든 수가 다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저 범위를 남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찾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t의 범위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될까? 이걸 찾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환식을 잘 보면은 이 치환식은 결국 이 t 대신에 내가 만약에 y를 썼으면 뭐예요? 이차함수잖아. 그냥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y 대신에 t를 쓴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t는 요거 완전 점식 고쳐주면 어떻게 되죠? x-1 전체의 제곱 2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야? 0부터 3까지 있는 요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한 대로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면 t값이 제일 작을 때랑 제일 클 때가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이, 그치? 그걸 먼저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 주에는 축이 얼마요? 축이 x는 1에서 나오고, 자, 그럼 x가 0부터 3까지 가니까 0은 1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3은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요정부터 잠깐만 좀 더 멀리 가야겠는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t값이 제일 클 때는 언제가 되겠어요? 이 축을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진 쪽이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요때가 이제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그죠? 요때가 최대값이 나올 거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t가 제일 작을 때 값은 얼마인 거 하니까 x가 1이면 2가 나올 거고, 자, 제일 클 때 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여기 지워주면 x가 3일 때입니다. 그럼 3을 대입시켜주면 얼마가 돼요? 6 나오죠, 그죠? 예, 따라서 요 녀석을 보고 이제 우리가 t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래서 t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구나? 2부터 6까지 변할 수 있구나. 요거 일단 써주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환시킨 식을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밑줄 씹음을 다 t로 치환시키면 이제 y는 어떻게 되겠어요?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라는 요런 이차함수, t에 관한 이차함수가 되고, 근데 t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6까지죠, 그죠? 2부터 6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도 이제 완전 제곱식 고쳐주면은 t-2 전체 제곱이니까 얘도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인데 t값이 얼마일 때 축이에요? t값이 2일 때 축이고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니까 6은 그럼 여기서 4칸 같겠네. 한 여기쯤 있겠죠, 그죠? t는 6이. 네. 그래서 요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정까지만 움직이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y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고 y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네,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야?
6 대입하면 되니까 16. 최소값은 얼마예요? 2 대입하면 되니까 0 나오겠죠. 그죠? 네, 따라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y값 제일 클 때는 16. 제일 작은 값은 얼마가 나온다? 0. 이렇게 나온다. 저 필기해야 돼요. 저 노란 색깔. 네. 예, 필기를 해두는 게 좋겠죠. 선생님이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키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 137쪽 아래쪽에 키포인트 보면은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했을 때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데 이때 뭐에 주의하자? t값의 범위에 주의하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문자는 치환되면은 항상 범위를 조심해줘야 된다. 알겠죠? 이 범위를 까먹고 이제 제대로 안 쓰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좀 조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2번을 한번 볼 건데, 12번을 보기 전에 이 녀석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간단한 이차함수 다시 한번 적어놨어요.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지죠. 그럼 무슨 값을 가지겠어요? 최소값을 가져요. 근데 얘를 그림을 안 그리고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뭔고 하니까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해주면 어떻게 되죠? x-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해 주냐면은 어떤 실수값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요거 이용해 주면은 요 성질 이용해 주면 x-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니까 그럼 x-1의 제곱에다가 2를 더해준 거는 뭐보다 같거나 크겠어? 2보다 같거나 클 거예요. 양변에다 똑같이 2를 더해주면 될 테니까. 근데 이 값이 지금 y 값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y는 어떻게 된다? 2보다 같거나 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럼 y가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값은 2니까 아 최소값이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수식으로만 이제 찾아준 거예요. 알겠죠? 자, 요런 성질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문자가 이제 2개 있는 녀석에 2개이나 2개 이상 3개도 될 수 있고 그런 녀석이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 하니까 자, 요거 봅시다. 1번 문제를 보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7 요런 녀석이 보이네. 자, 이런 녀석이 보이는데 얘는 지금 xy가 곱해진항이 보여 안 보여요? x랑 y가 곱해진항이 일단 안 보입니다. 그럼 x는 x끼리 y는 y끼리 모아가지고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그럼 만들어 보면은 자, x부터 생각해주면 x제곱 빼기 6x가 보이니까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이렇게 이제 한번 해주고 자, y제곱은 지금 보니까 y제곱 빼기 x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는 2로 묶어서 y제곱 더하기 2y 남겨둔 다음에 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이렇게 준 다음에 맨 끝에 있는 7을 붙여버리면 일단 원래 식이랑 바뀐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식을 변형해주면 어떻게 되지? 자, 이만큼이 x-3의 제곱이 되고 이만큼이 y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가로 밖으로 빼내면 -9, -2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x-3의 제곱 더하기 2배 y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는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잖아. 그래 안 그래? 얘도 0보다 같거나 큰 수고 얘도 0보다 같거나 큰 수예요. 거기다 4를 뺐어.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뭐보다 같거나 크게 될까? 마이너스 하겠죠. 당연히. 보자. x-3의 제곱 더하기 2배 y 더하기 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얘도 0보다 같거나 크고 얘도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더한 값도 0보다 같거나 크겠지. 그치? 그럼 양배에 빼기 4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양배에 빼기 4를 해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크겠다. 이렇게 되겠죠. 0 빼기 4는 마이너스 4니까. 따라서 이 값의 최소값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이 원래 양수니까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되지? 0보다
같거나 같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는 그럼 뭐보다 같거나 같겠어? 4보다 같거나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4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런 식은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위로 블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도 한번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또 해보자. 자, 2번은 지금 보니까 x제곱 앞에 계속 마이너스 있고 y제곱 앞에 계속 또 마이너스 있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서 식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요거 두 개를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4x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반의 제곱을 바로 더하고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y제곱과 플러스 6y가 보이죠? 얘도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은 y제곱 빼기 6y 반의 제곱을 바로 더하고 빼주고 해준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항 12를 붙여줍시다. 마이너스 12. 자, 그럼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에 x 더하기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y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9 빼기 12 이렇게 돼서 자,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0보다 항상 같거나 작습니다. 얘도 0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런 거에다 1을 더했네. 그럼 얘는 뭐보다 같거나 작겠어 항상? 1보다 같거나 작겠죠. 그럼 얘가 제일 커질 수 있는 값은 얼마야? 1이 되겠지.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알겠죠? 네. 그래서 문자가 하나 늘어났을 뿐이지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가지고 풀어주는 거는 네, 당연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약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얘는 언제 최소값을 가지겠어?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얘는 언제 최대값이 나오겠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13번, 14번 이거 두 문제 마저 이제 하고 그다음에 학습 푸는 시간 좀 가져봅시다. 자, 필수 예제 13번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운 문제예요. 얘는. 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데 위에 이제 x랑 y를 연결시켜주는 식이 하나 보이잖아. 그럼 이 y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시키면 이 식은 미지수가 몇 개로 줄어들어요? 한 개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그냥 이차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대입을 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녀석은 y가 들어갈 자리에 통째로 마이너스 2x 빼기 3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가로 치고 제곱해주면 되겠죠? 자, 얘를 쭉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2x제곱 더하기 4x제곱 얼마가 되죠? 더하기 12x 더하기 9 이렇게 되니까 얘는 6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시켜주면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이차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풀었던 대로 완전제곱식 변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으로 묶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반의 제곱을 바로 더하고 빼주죠.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9니까 더하기 3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무슨 값을 가져? 소값을 가져.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따라서 얘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구나. 최소값 얼마? 3을 가지는구나. 아까 있잖아요. 이거 필수의 12번도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x는 3, y는 마이너스 1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적으라 그러면 적고요. 문제에서 적으라 그러지 않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야 되죠. 문제를 읽어보면 돼요. 문제에서 그냥 최소값만 구하라 그러면 최소값만 구하면 되고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y 값을 구하라 그러면 xy까지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 읽어보고 답을 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제 14번 문제 봅시다. 자, 요런 문제 학교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 학교 시험에 꽤 잘 나온 문제니까 잘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얘는. 자, 중요한 문제죠? 별표 5개.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옆에 그림을 먼저 보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이 참수가 x축과 이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점도 지나죠. x축과 y축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이런 이참수가 있는데 이 이참수의 식이 y는 y나 x제곱 더하기 10x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직사각형을 내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둘러싸인 부분 안에 4개의 꼭지점이 다 이제 그 변의 다이도 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은 여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A, B, C, D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직사각형을 만드는지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직사각형을 만들면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서 내가 폭을 또 조금 더 좁게 만들면은 요렇게 이제 가로를 긋고 요렇게 세로를 그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좀 더 뭉툭하게 A랑 D점을 한 여기쯤에 잡아버리면 이렇게 좀 뭉툭한 모양으로도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접하는 사각형의 모양은 A점의 위치가 어디냐 또는 D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시키다 보면은 자, 이 둘레의 길이도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둘레 길이도 따라서 계속 변할 텐데 이 둘레 길이가 제일 작아지는 순간이 언제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야. 제일 작아지는 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제일 작아질 때 그 둘레 길이는 얼마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둘레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파란색은 헷갈리니까 좀 지우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둘레의 길이라는 녀석은 이 사각형의 모양은 그럼 최종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A점 또는 D점의 위치가 함수의 어디에 찍히냐가 딱 결정이 되면은 이제 저절로 사각형 하나 그려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뭐 A점을 잡아도 상관없고 D점을 잡아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편의상 D점을 이제 메인으로 생각을 해줄 거야. A점을 잡아도 큰 상관없어요. 자, D점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변하니까 D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한번 잡아보자. D점의 X좌표를. 자, 그래서 D점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일단 잡아볼 겁니다. 이렇게. 그럼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Y좌표는 여기 대입시킨 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이렇게 10A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D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D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A점의 X좌표를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A점의 X좌표를 알면 요 가로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왜냐하면 요 X좌표 길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면 길이잖아. 근데 요 A점의 Y좌표를 지금 A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되지 그럼? A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D점의 X좌표가 A였어. 그때 A점의 X좌표를 찾으래. A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찾으면 될까? 자, 그럼 이거 숫자 가지고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똑같은 함수 y는 마이너 x제곱 더하기 10x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그림 여기 한번 그려볼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이렇게 잡았는데 요 점의 x좌표가 7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얼마가 나올 거예요? A라는 점의 x좌표는 여기는 얼마가 나올 것 같아? 동진아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고 있어요? x좌표 얼마 나올 것 같아요? A점 x좌표? 얼마? 3. 왜? 저게 추이함수가 오니까. 그렇지. 이 축을 이용해 줍니다. 이 축이 대칭축이잖아. 접으면 접히는 거란 말이야. 여기가 얼마예요? 5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2지. 그럼 대칭이니까 요 길이도 얼마가 되겠어? 2지. 그럼 5에다 2 빼주면 여기가 나오겠네. 요점 얼마 나와요? 3.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자. 그럼 여기가 이제 A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5 마이너스?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5. 계산을 해봐. 암산으로 해요 지금 이걸? 계산해봐야 될 텐데. 5 마이너스 A. 5 마이너스 A야? 진짜?
확실해? 아닌데? 뭐지? 아니 계산을 해보라니까 왜 머리로만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해가지고 산술해봐야지. 이 과정을 그냥 똑같이 쓰면 되잖아. 그냥 똑같이 쓰는데 암산으로 안 될 텐데 너네들 지금 머리로는 물론 딱 한 줄이긴 하지만. 이게 막 동진이 끝까지 펜을 안 드는데? 동진아, 선생님 펜을 들라 그랬잖아. 계산해보라니까.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미지수 2가 들어갈 자리에 7이 들어갈 자리에 A를 넣어서 풀면 되잖아요. 그냥. 네. 어떻게 되겠어 그럼? 10 빼기? A 10 빼기 A 10 빼기 A. 아니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7에 해당되는 거를 A로 놔봐.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 A 빼기 5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요 길이도 얼마가 되겠어? A 빼기 5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5에다가 A 빼기 5를 빼주면 되겠네. 네. 그럼 10 빼기 A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야, 계산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그걸. 물론 산술 잘하면 이게 암산으로 되지만 계산을 해야죠.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는 뭐가 된다? 10 빼기 A가 된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그럼? 10. 예? 10이잖아요. 10 빼기 2A죠. 네. 아니지? 틀렸네. 저요. 예. 2A 마이너스 10. 2A 빼기 10.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라니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세요. 이렇게. 나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 거 같은데 2A 얘들아. 마이너스 오케이. 차근차근 풀면 돼. 차근차근. 나 어려운 거 안 물어보거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길이 구하려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면 된다고. 큰 좌표 A 나왔고 작은 좌표 10 빼기 1 나왔네. 이거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 2A 빼기 10이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2A 빼기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A 빼기 10 이렇게 나와서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가로의 길이에요. 2A 빼기 10 요게 가로의 길이고 그럼 요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동진아? 세로의 길이는 얼마지? 그쵸. 요 y좌표 자체가 여기 y좌표 자체가 요 길이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요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가로에 해당되는 2A 빼기 10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가 양옆으로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내림 정리해주면은 4A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0A 이렇게 되니까 내림차순을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4A 마이너스 2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A가 아무런 값이나 다 가질 수 없고요. A 값에 범위가 있습니다. A 값에는 범위가 있어요. 자 A 값의 범위는 뭘까? A 값의 범위. A 값의 범위 저거를 일단 표준형으로.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크다. 선생님이 D점의 X좌표를 A로 잡았잖아. 그치? 네. 그럼 D점이 어딘가 잡았을 때 이 직사각형이 생기지 않게 되는 녀석이 있을 수가 있거든. 네. D점을 어디다 잡으면 직사각형이 안 생기죠 이게? D점을 직사각형이 지금 여기 A점에 잡으면 여기 그려진 요 도형 안에 지금 이 직사각형이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그려지려면은 A점을 이 D라는 점을 아무데나 다 잡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D점을 여기다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잡으면 이 부분에 안 생기죠? 이 부분에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A 값을 범위를 어떻게 정해줘야 될까? 일단은 여기 대칭축을 생각하세요. 자, 대칭축 아까 얼마였어? 5였잖아. 그럼 이 A 값이 5보다 작으면 D점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 A, B, C, D 순서가 바뀌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A 값은 일단 뭐보다 커야 돼? 5보다 안 커야 돼. A 값은 5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 그려지면 요점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럼 요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예요? 10이잖아요? 이거 인수분해주면 0과 10에서 x가 만나니까. 따라서 얘는 10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 녀석을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이 녀석을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범위에서 이 함수에 뭘 찾는 거야?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지금.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a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a가는 이차함수니까 완전히 없이 고쳐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1로 묶어주고 여기까지. 자,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반의 제곱은 36이네요. 36을 더하고 빼주고 가로 닫고 빼기 20 이렇게 적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6 전체의 제곱 더하기 72에다가 20 빼주니까 더하기 52가 되겠네, 그치? 더하기 52. 자, 그럼 얘는 a가 얼마일 때? 6일 때 최대값 51을 가져. 왜냐면 6이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림을 그려보면 위로 블록인 녀석인데 여기 a가 6일 때 축이 되고 5는 한 칸 옆이니까 여기쯤부터 시작해서 10은 뭐한 4칸 옆이니까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요때 최대값을 가지겠네. 그래 안 그래? 그죠? 요때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a가 6일 때 최대값 얼마구나? 52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잠깐만 근데 선생님 설명 조금 더 듣고 이제 필기하자. 자,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선생님이 요 뒤에 좌표를 여기를 A로 잡았는데 여기 좌표 찾는 게 굉장히 어땠어요? 힘들었죠, 지금. 그죠? 잘 모르잖아. 그래서 처음에 좌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식이 좀 더 편하게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얘는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좀 편하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숫자로 했던 거를 약간 응용을 해주면은 미지수 자체 이렇게 잡으면 조금 더 편해요. 자, 한번 보자. 자, 여기 대칭축이 아까 얼마였어? 5였잖아. 그치? 5였어. 자, 여기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이 함수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지? y는 그럼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5 전체의 제곱 더하기 2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어떻게 이제 미지를 잡아주냐면 자, 이번에는 요 점 뒤의 좌표를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a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요 길이가 a다. 자, 그러면은 뒤의 좌표는 5 더하기 a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5 더하기 a가 될 거고 그럼 5 더하기 a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5. 그러니까 25 빼기 a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5 빼기 a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a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몇 a가 돼? 2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풀고 나면은 얘는 둘레의 길이를 내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둘레의 길이는 2a가 위아래로 몇 개? 2개.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25 빼기 a제곱이잖아. 요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비해서 식이 어때요? 엄청 간단해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50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a 값의 범위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10이니까 요 길이가 0에서 5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이때 a 값의 범위는 뭐가 된다? 0에서 5 사이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1로 여기까지 묶어주면은 반의 제곱을 또 더하고 빼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 전체 여기 50 더하기 52 이렇게 될 거고 그죠? a가 1은 요 범위에 포함되니까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a가 1일 때 최대값 얼마가 된다? 52가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미지수를 좀 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풀 수도 있고요. 요렇게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 풀이는 요 풀이 여기를 그냥 A로 잡고 푼 요 풀이가 돼 있는데 실전에서 이제 내가 식을 좀 빨리 풀고 싶으면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 점 D를 A로 잡는 게 아니고 5부터 시작해서 A만큼 더 간다. 5 더하기 A로 잡는 게 실은 더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풀이 밑에다 같이 좀 적어두고요. 네, 다 적은 사람은 이제 밑에 확인체크 문제들 쭉 풀면서 오늘 배운 거 복습 좀 하도록 합시다. 어떤 풀이요? 저 파란 색깔이요? 예, 보라 색깔. 예.